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일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태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동서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서방님이 태국 사람인 동서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시아버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시어머님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외국 여자가 뭐야 외국 여자가. 엄마,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 못 들어봤어? 엄청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마음에 들긴 뭘 마음에 들어. 말도 안 통하고 막 태국말로 샬라샬라 그럴 거 아니야. 매우가 머리도 워낙 좋은 사람이라 한국어도 금방 배울 거야. 매우가 머리가 많이 좋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태국에서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거든. 그래서 그냥 매우라고 부르면 돼. 매우가 태국에서는 고양이를 뜻하는 말이래. 아니, 사람이 본명을 써야지. 왜 별명을 부르고 난리야? 너 그냥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냐? 싫어.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내가 미쳤다고 그러겠어? 내가 전생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의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하긴 저도 시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면 대화도 할 수 없고 많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는데요.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인형 얼굴에 성격도 좋았습니다. 서방님이 동서에게 푹 빠진 이유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동서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머리도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과의 합가였어요. 동서가 첫 인사를 오던 날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말했거든요. 이름이 매우라고 했던가? 맞다. 내 이름 매우. 동서가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는데요. 맞다? 아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반말이야. 엄마, 매우가 아직 한국어가 서투니까 그건 엄마가 이해해줘야지. 아마도 똑똑해서 금방 배울 거야. 서방님이 동서의 편을 들면서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똑똑이라는 말을 얼핏 알아들은 모양으로 동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맞다, 나 똑똑해. 매우는 똑똑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던지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동서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손으로 머리까지 짚은 채 긴 한숨을 내쉬고는 두 사람에게 통보하듯 말했어요. 내 말 잘 들어. 내 조건은 단 한 가지야. 니들 결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아. 뭐? 우리 보고 여기 들어와서 살란 말이야? 싫어. 우리 따로 나가 살 거야. 서방님이 경기까지 한 채 외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서방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도 남았어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 시어머님의 성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만약 서방님과 동서가 합가를 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서방님이었기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요. 서방님이 놀라서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다시 말했어요.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해. 내 조건은 그거 하나야. 그니까 이번에는 니들이 양보해. 나도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다. 와,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씩씩거리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동서가 서방님에게 무슨 일이냐는 듯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뭐라고 대화를 하더니만 서방님이 놀라서 동서에게 재차 묻는 듯 했고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방님이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매우가 그렇게 하자고 하네. 그래? 그래도 아예 생각이 없진 않나 보구나. 그리고 그 이름도 한국식으로 좀 바꿔봐. 앞으로 나랑 여기저기 다닐 때가 많을 텐데 매우야 이렇게 부를 순 없잖니?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매우가 뭐야 매우가. 매우 맛있다. 매우 즐겁다.
그럼 매우 같잖아. 알았어. 그건 매우랑 상의해볼게. 우선은 시어머님과 서방님의 협상이 그렇게 종결되었는데요. 서방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과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어머님 성격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성격이거든요. 우선은 시어머니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비아냥이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말로 사람 여럿 잡고도 남을 그런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이었기에 합가를 하라고 했을 때 서방님이 기겁을 할 수밖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흔쾌히 합가를 하겠다고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한국말도 많이 서툰 동서가 많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기에 서방님에게 전화해서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서방님은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매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같이 저녁을 먹자며 우리를 시댁으로 불러서 조금 일찍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 저는 서방님이 걱정하지 말라면서 웃었던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서방님 말처럼 동서는 정말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선은 그날 남편과 저도 식사 준비를 거들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서방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너그 엄마 빨리 오라 해라. 빨리빨리 오라 해. 그 말에 남편과 제가 깜짝 놀란 채 서 있었는데요. 역시나 동서의 말을 들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급히 나오시더니만 동서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그 엄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버릇? 그게 뭐야?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환장하겠다, 진짜.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고 있었고 서방님이 동서에게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방님 말을 듣던 동서가 다시 해맑은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배웠다. 엄마 맨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한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가 형한테 그랬다. 이번에는 동서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동서의 의중을 알게 되었는데요. 동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칭할 때 사돈이란 호칭 대신 항상 너그 엄마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결국 동서가 제게 다시 물었어요. 형, 엄마가 그랬다? 맞다? 동서의 말에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한 채 서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잘하는 짓이다. 아주 잘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사부인한테 너그 엄마가 뭐야, 너그 엄마가. 한 번 말 배우면 바꾸기 힘든데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건 또 언제 배웠나 모르겠네. 엄마, 우리 매우가 엄청 똑똑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말 조심해야 한다니까. 맞다. 매우는 똑똑하다. 동서까지 합세해서 시어머님을 몰아붙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 참느라 고생을 했을 정도였답니다. 암튼 그 뒤부터 시어머님은 절대 너그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동서는 마치 복사기처럼 시어머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영감탱이 커피 마셔. 뭐?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시아버님이 버럭한 채 외쳤는데요. 영감탱이. 아빠, 영감탱이. 엄마가 그랬다. 그 말에 시어머님이 기겁한 채 소리쳤어요. 얘가 큰일 나겠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엄마, 아빠 나갈 때 그랬다. 저놈의 영감탱이. 뭐? 저놈의 영감탱이?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니야, 여보. 제가 잘못 들은 거야. 진짜 안 그랬어. 둘째가 하루 종일 당신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 말 어디서 배웠겠어. 이제 보니 당신 속이 아주 시커먼 사람이었구만.
여보, 난 그냥 화가 나서 딱 한 번 말한 것뿐이야. 진짜야. 시어머님이 손사래까지 치면서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말했어요. 한 번 아니다. 100번 했다. 아빠 없을 때 맨날 했다. 야, 너 입 다물지 못해? 엄마 화났어? 거짓말 나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제가 다 엿먹이려고 저러는 거라니까. 엿이 뭐냐? 먹는 거냐? 내가 답답해서 진짜 환장하겠네. 시어머님이 잔뜩 짜증을 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제게 말을 했는데요. 재수 씨 말이야.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범상치가 않아 보이긴 했어. 근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 평소 말을 막 함부로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요즘 동서 덕분에 어머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니까. 근데 난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 요즘은 엄마가 장모님 호칭할 때 꼭 사부인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안 됐었는데 재수 씨가 한 번에 바꾼 거나 다름없다니까. 그렇긴 하더라고. 난 처음에는 동서가 외국인이라 걱정 많이 했는데 요즘은 완전 동서 팬 됐잖아. 남편과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뒤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의 언니인 시이모님이 시댁에 자주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학가를 한 뒤로 시이모님 딸과 함께 더 자주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시이모님과 사촌 시누이가 온다고 우리까지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던 중 사촌 시누이 아들이 시이모님께 할머니라고 불렀는데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조카에게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할머니 아니다. 가짜 할머니다. 아니 가짜 할머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물었는데요.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다. 외할머니가 왜 가짜 할머니야?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가 그랬다.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다. 동서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기에 다들 동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넌 또 뭔 소리라는 거야? 제발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있어. 말도 잘 못하는 게 맨날 이상한 소리라고 자빠졌어. 나 안 자빠졌다. 나 앉아있다. 동서의 말에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또 뭔 짓거리를 한 거야? 둘째한테 뭘 가르쳤길래 이러는 거냔 말이야. 아니야. 난 진짜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진짜야. 내가 요즘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 근데 제 입에서 가짜 할머니란 말이 왜 나오냐고. 얼른 사실대로 말해. 나 진짜 아니라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시어머님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시아버님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둘째야, 가짜 할머니는 무슨 말이냐? 가짜 할머니 무슨 말? 아, 엄마가 형준이 알려줬다. 외할머니, 가짜 할머니다. 가짜 할머니 불러라. 뭐? 그러니까 네 말은 네 시어머니가 형준이한테 외할머니를 가짜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 말인 거냐? 맞다, 맞다.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다.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진짜 안 되겠구나. 요즘은 아주 거짓말을 달고 사네. 너희가 언제 그랬어?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채 동서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우리 아들 형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작은 엄마 말 맞아. 할머니가 나한테 외할머니는 가짜 할머니라고 했어. 맞다. 형준 말 맞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나 착한 사람이다. 엄마 거짓말. 나쁜 사람이다. 동서가 시어머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던 남편이 그제서야 말을 이해하고는 시어머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형준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외할머니가 왜 가짜 할머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엄마가 가짜 할머니지. 엄마가 형준이를 한번 봐주기로 했어. 놀아주기로 했어. 그동안 장모님이 애지중지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형준이가 맨날 외할머니만 찾으니까 나도 그냥 홧김에 그런 건데 별것도 아닌 일에 다들 왜 그러냐고. 이게 왜 별일이 아니야. 장모님이 아셔봐.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시어머님과 남편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대체 언제 쳐들려고 그러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맞다. 엄마, 철 들어야 한다. 넌 입 다물지 못해? 니들 당장 분가해. 내가 둘째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어. 분가? 분가가 뭐냐? 동서가 물었고 서방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서방님에게 분가의 뜻을 듣던 동서가 손사래까지 치며 소리쳤어요. 싫다! 분가 싫다!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요즘 너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병나겠어. 아빠, 엄마, 철 들어야 한다. 라며 동서가 시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을 참느라 힘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얼마 뒤 동서와 서방님은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답니다. 시어머님이 동서라고 하면 경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동서가 맛있는 과일을 잔뜩 사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요. 그날 동서와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형님, 음식 진짜 맛있어요. 뭐야, 동서 존댓말 쓸 줄 알았던 거야? 그리고 갑자기 한국말은 왜 이렇게 잘해? 형님, 나 한국말 잘해요. 남편 만나고부터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왜 못하는 척을 한 거야? 남편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좀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척 한 거예요. 시댁에서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더 그랬던 거고요. 그럼 그동안 다 알면서 그랬단 말이야?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동서가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동서는 작정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서방님에게 시어머님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동서네 친정은 태국에서도 알아주는 부자라고 했어요. 동서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와서 영어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만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서방님이 그러자고 했다네요. 만약 동서네 친정이 그런 부자라는 말을 들었다면 혼수부터 해서 시어머님이 피곤하게 할 게 뻔했을 테니까요. 암튼 그 뒤부터 동서는 시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사이다를 날리며 가족 모두를 웃게 했어요.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의 막말이 거의 고쳐지다시피 했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제게 또다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했어요. 내가 보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용돈도 몇백만 원씩 주고 그러던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없고 참 비교과대도 너무 된다니까. 이래서 며느리도 능력 있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엄마는 왜 아들들한테 집 안 사줘? 다른 엄마들은 집도 막 사주고 그러는데 태국 우리 엄마도 오빠 결혼할 때 집 사줬어. 근데 엄마는 왜 안 사줘? 동서가 시어머님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 뒤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암튼 요즘은 동서 덕분에 살맛이 난답니다. 거기다 동서 친정 부모님의 초대로 가족 모두 태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동서네 친정집에 들어서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네 친정이 부자임을 이미 알고 있던 저도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인데
시어머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동서 친정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2층 집에 수영장도 있고 가정부와 정원사가 쓰는 건물도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얼핏 듣기로는 집값만 5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더욱 말을 아끼며 살고 있는데요. 동서와 제가 워낙 친하다 보니 저한테도 그렇게나 잘할 수가 없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편해졌고요. 그동안 온 가족이 시어머님을 고쳐보고자 노력했지만 꿈쩍도 안 하던 시어머님이 동서로 인해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튼 요즘은 동서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동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